테크인스탁입니다. 오늘 뭘 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쉬기 직전 거래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은 그때 2차 전지의 동반 상승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았고요. 대형주 그리고 소부장 할 것 없이 오후장부터 뚜렷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재규 본부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죠. 5월 말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수요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이 꽤나 반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많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한 명분을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GM 쪽이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판매됐었던 판매량보다 약 50%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 쪽에서 올해는 전기차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라고 하는데 이 GM 쪽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 이런 흐름들은 전기차의 캐즘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완벽하게 돌아서서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몇 달 동안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우선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2차 전지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것에는 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쉬는 기간에도 금리 인하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 만약에 추후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 쪽으로 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역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일시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금리 인하 쪽과 엮인다라고 한다면 반등의 기간 자체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고 반등이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좋은 내용들까지 붙으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쪽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의 배경에는 이 GM 쪽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과 또 금리 인하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만들어지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종목이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눈에 띄는 종목 있으세요? 2차 전지 내에서요? 네, 일단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였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저는 지금부터 좀 먼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의 흐름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주가의 위치를 차트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상승 시기 자체가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최근 동박과 관련돼서 태성이라는 기업이 물론 복합동박이라는 다른 메리트를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태성이란 기업이 변동성을 먼저 보였고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동박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다른 소재들보다는 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모두 다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가 앞서서 이제 GM 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GM 쪽의 성과와 함께 실적 자체가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GM 쪽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6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독일에서 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고체 쪽에 대한 물질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가운데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태성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종목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먼저 움직일 만한 종목 2차 전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빨리 반응이 나올 만한 종목 몇몇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섹터, 2차전지만큼이나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이 엔비디아가 간밤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한 차례 넘었다가 다시금 또 약간은 밀려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펼쳐지면서 이 반도체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주들이 약간은 좀 요동치는 모습, 출렁출렁되는 흐름으로 뚜렷하게 우상향 기조는 아직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반도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일단 우리가 너무 엔비디아와 HBM에만 자꾸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중요하죠. 그 메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거기에만 너무 신경을 쓰셔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매출이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쪽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 종목을 보시면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마이크론까지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이 종목이 왜 움직여 싶은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은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의 최근의 주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하면 저처럼 이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용산에서 컴퓨터를 조립하던 시절, 우리가 그 안에다 넣는 하드들을 만들었던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런 쪽에 진출했던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하면 반도체에서는 그 제일 밑에 급의 그런 이제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웨스턴 디지털의 모습이 어떠냐? 신고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마이크론에 밀리지 않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제가 또 중언부언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냥 별로 이 관심이 없으셨던 웨스턴 디지털의 신고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신고가의 의미는 뭔가요? 네, 일단 준비된 그림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지금 올해 개선되고 있는 건 HBM과 관련된 AI 수요는 지금 당장 늘어난 게 아니죠.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건 뭐냐? SSD 쪽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용,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용, 데이터 센터용 이쪽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좀 걸리는 건 작년 4분기, 1분기까지 잘 나갔던 모바일용은 조금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7월 달에 또 신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바로 회복될 거고요. 그러니까 UFS 같은 것들은 아마 그때 회복이 될 거고, 지금 기업용으로 가고 있는 HFS 같은 1TB짜리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가격이 먼저 올라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1위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위가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에 도시바,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낸드를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이 같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HBM 안 되면 마치 반도체 실적이 안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어차피 모바일 신제품들은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AI PC가 하반기부터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DDR5와 낸드의 양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반도체는 HBM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HBM은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레거시라고 생각했던 낸드와 DDR5의 폭발도 이제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하반기에 내려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지 않는 이상 지금 구간에서는 이 낸드뿐만 아니라 DDR5까지 AI PC로 인해서 폭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시간 반도체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죠. AI는 새로운 먹거리기는 한데 현재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레거시 쪽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도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관련주, 삼성전자, SK 이쪽 봐야 되나요? 네, 근데 이제 전략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뭐 시장을 주도해 왔다.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HBM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가 진입한다고 해서 당장 판도가 바뀔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적어도 HBM에서는 내년 정도까지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내년 이후에도 그럴까라는 부분 살펴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젠슨 왕도 밝혔다시피 뭐 삼성이 계속 뭔가 엔비디아와 합을 맞춰가는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젠간 될 거고 그게 안 되면 AI는 없는 거고 그 말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의 전략적 핵심은 두 종목 다 좋은데 다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았고 비중을 조절한다면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았는데 하반기에도 그럴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삼성전자의 뭐 다른 뭐 갤럭시 신제품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낸드 쪽, DDR5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 쪽은 또 반대로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가 이기고 있지만 HBM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두 개도 다 잘 나간다면 그러면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SK하이닉스보다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삼성전자 좀 실적 올라오면서 증권사들이 평가할 때 외국계 증권사와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0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외국계 증권사의 수치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뭐 하반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조정은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하면 요즘에 HBM하고 얼마나 좀 관계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지금 이 부분에 너무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큰 틀에서 실제로 좀 숫자가 잘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움직임에 대한 힌트를 미증시에서 우리가 얻어봤습니다. 삼성전자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고 투자 전략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돼서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있고요. 또 어제 현충일에도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호주의 일부 업체가 뭐 과거에 검사를 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접었던 사업이다. 뭐 이런저런 뉴스들로 인해서 대왕고래 관련돼서 언론 보도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한 번 더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 예상하는데 어떨까요? 네, 이게 참 제가 다뤄야 되긴 하는데 네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사실 뭐 우리가 당장의 매출로 이어지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하지만 지금 10시에 우리 심해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액트지오사의 이 아브레우라는 분이 이제 관련되어 있어서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표들이나 수치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시멘트 관련주라든지 관광 관련주들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석유 관련주라든지 LNG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테마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산업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저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증시 자체가 좋아지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는 순전히 테마로 좀 취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테마로 취급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거나 매매를 못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이나 매매의 관점으로는 저는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하게 자르고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의 관점이 아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분명히 정하셔야 되고 주가가 밀리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이제 좀 우리가 경계하거나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마주의 이 매매 기법을 그대로 좀 적용을 해보자. 오늘 사실 10시 구간 때 어떤 발표가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예측하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렇게 굵직한 쪽으로 자금이 쏠린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테마주들 보수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오늘장 시세가 꺾이면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동평균선이나 뭐 직전 저점이나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신다면요, 기술적으로. 일단 뭐 매매를 만약에 하신다면 네. 가장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화성밸브라든지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가장 처음에 상한가 두 번째 날까지 두 번째 날 강세를 보였었던 그 고가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줄여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중요 라인대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이탈할 때는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 띄워놨는데 네. 화성밸브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재 화성밸브라는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나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 강세를 보였었던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8,500원 선이 되겠네요. 화성밸브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잘라내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조절 측면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테마성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가거나 2차 전지 쪽이 간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소외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정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은 좀 적게 해서 이 종목군들 짧게 좀 기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봤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한창 태양광,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기준으로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대 어디쯤 와 있나 싶었더니 그때 급등한 것에서 일정 부분에 좀 반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즈음에서 태양광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이슈가 그 사이에 좀 있었죠? 네, 뭐 새로 나온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된 거죠. 미국에서 이제 우회에서 들어오던 동남아 물량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 날짜로는 이제 어제, 미국 날짜로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중국 쪽에서 뭐 론지솔라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 뭐 트리나솔라 이런 업체들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에서 하던 공장을 접거나 축소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조금 이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뉴스까지 더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단에 무슨 뉴스가 나왔죠?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중국의 태양광에 대해서 약간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발 지금 공급 과잉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뭐 처참하죠. 모든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셀 모듈 할 것 없이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반도체 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가격이 모두 다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역별로 셀 가격의 차이는 물론 존재합니다. 뭐 중국이 가장 싸고 그다음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 가격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이제 우회로로 들어오는 물량들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관세상으로 일단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나솔루션은 뭐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쪽에서 적자를 얼마나 빠르게 줄여내느냐도 관건이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관건은 지금 원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석유화학 쪽에서의 회복도 같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적인 할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지금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퍼스트솔라와 두 종목의 상대 주가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퍼스트솔라는 뭐 조정받긴 했는데 여전히 견조한 모습. 2024년도에는 확연하게 V자로 둘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실적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순수 태양광과 순수 태양광이 아닌 화학 기업과 섞여 있는 그런 기업 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둘이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진 밸류에이션은 설명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종목을 바라볼 때 태양광 전체보다는 중국계 관세를 먹이고 들어왔을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쪽 이런 쪽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찝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뭐 태양광 관련주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OCI 홀딩스, 그 다음에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뭐 신성ENG 같은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이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회복된다? 회복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변동성 때문에 태양광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태양광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 미국에서 지금 태양광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 천만의 말씀이죠. 최근에 캘리포니아를 이기고 더 위로 올라오고 있는 지역, 바로 텍사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텍사스라고 하면 그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 뭐 이런 게 워낙 많았으니까 이제 석유화학 쪽에 뭔가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텍사스는 한 20년 전부터 풍력과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지금 캘리포니아는 꾸준하게 늘린 거고요. 여기는 2014년,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90도로 수직으로 올라와서 지금 총량 기준으로는 캘리포니아를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미국 쪽에서의 늘어나고 있는 특성을 봤을 때 가장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오일필드인 텍사스에서도 실제로 풍력과 태양광은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많이 만들고 미국에서 보조금도 받고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대표 기업? 뭐 누가 뭐래도 하나솔루션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도 늘어날 거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제 6월 달까지는 우회 물량을 최대한 미국에서 끌어안았기 때문에 네. 3분기까지도 실적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4분기에도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 실적을 당겨오면 당연히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또 대선하고 연결시켜 보자면 트럼프 후보의 표밭이기도 한데 바이든도 강조를 하고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뭐 손해볼 거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 이래저래 좀 계속해서 봐야 될 만한 종목군. 요즘에는 관심이 좀 꺾여 있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만한 종목군이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탁 살펴봤습니다.